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지금 구독해 주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충청도 깊숙한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월탄초는 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28살의 청년 농부 서한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전염병으로 여의고 난 후 서한은 어린 여동생 서아를 홀로 돌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서한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논밭을 일구고 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꿈만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에 지친 서한은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그 꿈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언젠가는 서아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야. 서아는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돈벌이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한양에서 온 상인들의 말을 따라하며 장사 수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한을 보며 저 총각돈에 미쳤구나라며 수군거렸지만 서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5월의 잠날 서한은 늘 그랬듯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서아가 아파서 약재를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터는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파는 안하게 구성진 목소리, 엿장수의 가락,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흥정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한이 약방에서 나오는 길에 곡식 장수들이 모여앉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문 들었나? 어느 거지 처녀와 혼인하면 반드시 큰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말이야. 허허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더군. 그 처녀가 황기맥을 읽는 비수를 지녔다는. 서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황기맥이라니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기운의 흐름을 읽어 보물이나 명당을 찾는 비술이 아니었던가요? 서한은 귀를 더욱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더군.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할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더라. 서한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장수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서한은 묘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떠올랐습니다. 서한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낮에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정말이라면 혹시 자신도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며칠 후 다시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서한은 평소보다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상한 처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터는 평소와 다름 없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장터가 한산해질 무렵 서한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낡은 도포를 걸친 한 처녀가 땅을 어루만지며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림새는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서한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녀는 마치 땅과 대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흙을 만질 때마다 미묘한 빛이 번뜩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한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한은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달빛을 닮은 그녀의 얼굴, 깊고 신비로운 눈동자,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까지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이 땅의 기운을 살피고 있었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맑은 개울물처럼 청아했습니다.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재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기운을 살핀다고 하시니. 네, 이 모든 땅에는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그 흐름을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서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처녀가 소문으로 들은 그 사람일까요? 하지만 감히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디서 오셨는지요? 먼 곳에서 왔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분을 찾고 있답니다. 연화의 말에 서한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는 분명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상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저와 함께 하시려거든 100일간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제 몸에 손대지 마셔야 해요. 서한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처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지만 연화에게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매력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며칠간 이 마을에 머물 것이니까요. 그렇게 연화는 달빛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서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신비로운 향기, 그리고 이상한 조건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한은 연화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을 곳곳을 헤맸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처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한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서한이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연화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서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서한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연화 자체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보름달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럼 혼례를 올리죠. 서한의 결정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처녀와 혼인한다니 서한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의 몇몇 어른들만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연화는 비단 주머니 하나만 들고 서한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주머니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서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뜻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단 주머니에서 구슬처럼 빛나는 거울과 붉은 매듭을 꺼내더니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100일만 지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연화는 달빛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서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례 첫날 밤에 신부가 사라지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100일간 의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낮에는 정숙하고 부지런한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서한을 돌보는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서한은 호기심과 의혹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연화가 밤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약속 때문에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여주는 연화의 따뜻함과 세심함은 그의 마음을 점점 사로잡았습니다. 연화는 서한의 몸이 약한 것을 알고 특별한 약초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 차를 마신 후 서한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병든 노인들을 찾아가 손을 얹어주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연화마님은 정말 신기한 분이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점점 연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치유력과 지혜는 마을에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서한은 잠에서 깨어 연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서한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 뒤쪽 개울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서한은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화가 개울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달빛에 젖은 그녀의 실루엣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천상의 선녀 같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고 물에 닿는 부분마다 작은 빛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서한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손으로 물을 떠서 달을 향해 무엇인가 기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서한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서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젯밤 개울가에서 저를 보셨지요? 서한은 깜짝 놀라며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서한을 다정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서한은 연화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사람과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연화의 포용력에 서한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때부터 둘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은 점점 연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연화 역시 서한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연화는 서한에게 제안했습니다. 집마당에 우물을 파는 것이 어떨까요? 서한은 의아했습니다. 마을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굳이 집에 우물을 팔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연화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소 어디에 파면 되겠어? 연화는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평소 서한이 생각하기에 우물을 파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원한다면 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간 파고 또 팠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흙만 나왔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시간에는 우물 속에서 은은한 빛이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물이 솟아났을 때 그 물은 보통 물과 달랐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는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 물을 마시면 몸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서한이 그 물을 마신 후에는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것은 달빛물이에요. 치유의 힘을 가진 물이 나오는 우물이죠. 연화의 설명에 서한은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연화에게는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아픈 동물들 모두 연화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거부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달의 여인이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서한의 가족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감사의 선물들로 집안은 넉넉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서한을 데리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깊은 골짜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몰래 가꾼 오라원이에요. 그곳에는 세상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지요. 그리고 작은 연못에는 붉은 비늘을 가진 신비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용연어는 천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는 영물이에요. 이 물고기의 비늘로 만든 약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어요. 서한은 연화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침내 연화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북방 칠령촌의 마지막 비술 가문 출신이에요. 저희 가문은 대대로 하늘의 기운을 읽고 땅의 힘을 다루는 비술을 전해 내려왔어요. 연화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희 가문의 힘을 탐내며 부모님을 죽였어요.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서한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아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키겠소? 연화는 서한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용하려 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서한과 연화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꽃피는 봄날처럼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이후 연화의 약초와 용연어 소문이 한양까지 퍼져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약초상들이 몰려들었고 서한의 집은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치를 부리지 않고 땅과 생명을 가꾸는 데 힘썼습니다. 어느 날 궁중에서 사람이 와서 연화를 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했습니다. 임금께서 연화의 비술에 대해 들으시고 궁중의원으로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와 서하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권력이나 명예보다는 진정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들은 대신 자신들의 약초와 비법을 널리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혼인 후 100일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서한에게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처음엔 재물을 위해 저에게 접근했지만 지금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지요. 서한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연화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천년 기운을 지닌 천녀예요. 하늘의 기운을 다루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온전히 쓸 수 있게 해줄 진정한 짝을 찾고 있었어요. 서한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천녀였다니. 그 힘은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만 완성되는 거예요. 연화는 서한을 천년을 기다려온 진정한 연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모든 비법과 지혜를 나누어 세상에 더 큰 도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가난한 농부와 신비한 천녀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이룬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서한과 연화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월탄촌에서 평생을 함께 보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연화의 달빛물은 여전히 치유의 물을 내어주었고 월화원의 약초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어느 봄날 서한과 연화는 처음 만났던 장터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도,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모두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 곁에 남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한의 말에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었겠지요.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탄촌에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맺어진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월탄촌에 가면 서한과 연화의 집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름달 뜨는 밤이면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풍겨온다고 하지요. 그것은 아마도 연화가 남긴 사랑의 향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달빛 아래에서 시작된 서한과 연화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청년 농부와 신비로운 처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이룬 모든 기적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서한처럼 처음에는 이익을 위해 시작했던 관계라도 진심이 통하면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달빛 아래의 소원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 야담에는 이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전통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는 우리나라 전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